밝은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푸른 하늘 한 조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아래에는 높고 거대한 벽돌담이 길게 뻗어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았다. 벽을 따라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시로네는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옅은 금발에는 마른 나뭇잎 몇 개가 붙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사색하는 빛이 비쳤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꼭 쥐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풀밭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트렸다. 나무 아래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노인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시로네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고 그의 시선은 눈앞의 따뜻하고 지적인 풍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늙은 나무 밑에서 알페아스 밀리 교장은 위험 있으면서도 고요했다. 그 주위에는 학원에 호화로운 교복을 입은 우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한 눈썰미 좋은 학생이 새로운 일을 알아보자마자 경멸하는 목소리로 교장에게 서둘러 고자질했다. 교장 선생님, 쟤는 귀족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평민 같아요. 짙은 머리삭의 한 학생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야, 너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다른 추방의 목소리들도 뒤를 이었고 절정에 달한 것은 분노에 찬 외침이었다. 사라져! 그 모든 매서운 비난의 말들은 마치 시론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소녀는 멍하니 서 있었고 커다란 푸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흑투성이 얼굴과 수수한 옷차림은 호화로운 교복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다. 헝클어진 금발머리에는 마른 나뭇잎 몇 개가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는 숲을 가로지르는 힘든 여정의 증거였다. 소녀는 그저 거기에 선 채 말없이 서글픔과 혼란스러움이 가슴속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다. 알페아스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호박색 눈가에 드리워진 주름에는 따스함이 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호호, 괜찮단다. 이리 오렴. 이 늙은이가 네 흥미를 끈 말을 했나보구나. 교장 선생님을 마주한 시로는 고개를 들어 올렸고 푸른 눈에는 강렬한 갈망이 빛났다. 그의 헝클어진 옅은 금발에는 마른 나뭇잎 몇 개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 마법을 보고 싶어요. 알페아스는 살짝 놀란 듯 작게 웃었다. 호호, 설마 마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냐? 네, 시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책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소년의 고백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시로는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어색하게 홀로 서 있었고 두 손은 불안하게 깍지 낀 채였다. 군중 속에서 악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침묵을 갈갈이 찢었다. 거짓말, 평민이 책을 읽을 리 없잖아. 푸른 초원 한가운데서 시로는 정중하게 몸을 숙였다. 소년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열망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부디 저에게 보여주세요, 선생님. 고목나무 그늘 아래 둘러싼 학생들 사이에서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은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온화한 미소에 그의 하얀 수염이 흔들렸다. 하하하, 전혀 어렵지 않단다. 바람을 만들어내는 마법을 보여주마. 말이 끝나자마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어디선가 불어와 살갗을 간지럽혔다. 주변의 아이들은 놀라움 속에서 즐겁게 환호했다. 와, 바람이다. 바람이 불어. 그러나 시론보다 더 압도된 사람은 없었다. 소녀는 천천히 똑바로 일어섰고 파란 눈을 크게 뜬 채 금발 머리카락 위에서 장난치는 바람을 믿기지 않는 듯 느끼며 몇 개의 푸른 나뭇잎이 걸려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바람이라고?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소년의 금발머리를 흐트러뜨렸다. 소년은 어리둥절한 채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바람이 불지? 바람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자 놀라움은 빠르게 당황으로 변했다. 그는 발밑 땅이 흔들리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었다. 땅에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거대한 푸른색 빛기둥이 갑자기 솟아올라 모든 것을 하늘로 내던졌다. 시로네는 몸이 가벼워지고 중력을 잃고 공중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주위의 다른 수련생들도 같은 운명이었고 그들은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뒤집혔으며 끔찍한 비명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맹렬한 마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시로네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달 아래 세상이 순식간에 뒤집히고 도시 풍경과 푸른 나무들이 현기증 나게 작아졌다. 귀에는 바람이 맹렬히 울부짖었지만 두려움 대신 엄청난 흥분감이 그의 가슴을 휘감았다. 다른 학생들은 즐거이 소리쳤다. 야호! 하하하! 너무 신난다! 그와 다른 학생들은 드넓은 푸른 하늘에서 작은 검은 점들처럼 솟아올라 솜털 같은 하얀 구름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궤도의 정점에 도달하자 짧은 무중력 순간이 모두를 감쌌다. 이내 중력이 그들을 지상으로 곧장 끌어내렸다. 시로네와 친구들은 머리부터 곤두박질며 무의식적으로 공중에서 기묘한 원형을 이루며 저 멀리 아래의 지면을 향해 손살같이 내려갔다.
시로는 자신의 몸이 엄청난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음을 깨닫자 방향감각 상실과 함께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귀청을 찢는 듯한 바람 소리가 격렬하게 울부짖었고 그의 금발머리는 공중에서 사납게 휘날렸다. 처음의 놀라움은 곧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시로는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헛된 것을 붙잡으려 애썼고 그의 가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지면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패닉에 빠진 생각이 시론의 마음을 스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솟아났고 임박한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곧바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파하하, 하하하. 학원의 푸른 잔디밭 한가운데 수많은 학생들의 시선 앞에서 시로네는 땅에서 약 1m 정도 떠 있었다. 그 천재 소녀는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고 웅크린 채 몸을 끊임없이 떨었다. 주위의 동료 학생들은 흥미를 숨기지 않고 이 유일무이한 광경에 박장대소했다.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서 알페아스 교장이 태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때? 온화한 미소와 자부심으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알피아스 교장이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이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두 학생도 방금 목격한 것에 완전히 압도되어 환하게 웃었다. 그의 푸른 눈은 극도의 놀라움으로 가득 찬 채 크게 떠졌다. 전혀 새로운 세상, 불가능한 것들의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압도감과 혼란스러움에 목소리를 잃은 채 속삭였다. 마법, 그게 뭔데요? 과거의 질문은 여전히 맴도는 듯했다. 시로네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본 알피아스는 은빛 턱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어디 보자. 마법이라 예를 들어보자면. 알피어스 밀히 교장의 헤아릴 수 없는 미소에 직면한 시로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터져나왔다. 제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제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근처 덤블디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속삭였다. 들었어? 그가 감히 교장 선생님께 저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선생님들조차도 교장 선생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해. 시로네의 간청은 알피어스의 얼굴에 드리워진 평온함을 걷어낸 듯했다. 그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은 가늘게 뜨여 날카롭고 차가워졌고 무시무시한 위험이 공기를 휘감기 시작했다. 시로네는 그곳에 서서 금발은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푸른 두 눈에는 사색적이고 고요한 빛이 맴돌았다. 문득 알페아스 밀치 교장의 교활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고요를 깨며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의미심장하게 가늘게 뜨였다. 크크크,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해주마. 마법이란 일반적인 법칙의 바깥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의 진실을 탐구하려는 정신의 활동이지. 교장의 말이 시로네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평소 차분한 얼굴은 무너지고 대신 극도의 경악이 찾아왔으며 눈은 휘둥그레지고 식은땀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였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면 비합리적인 현실이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걸까? 시로네는 중앙에 홀로 서서 등을 돌린 채 주변에 서 있거나 앉아있는 수련생들의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낮고 걸걸한 웃음소리가 흥미롭고 장난기 가득하게 교장 쪽에서 울려 퍼졌다. 흐흐흐, 그것도 책에 쓰여 있었나? 시로네는 놀라움과 열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단호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책들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위인들의 많은 사상들이 한때는 비합리적이고 외면당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정보이자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속에서 시론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어쩌면 진실은 비이성적인 것 안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군. 어리둥절한 학원생들 사이에 서 있던 알피어스 학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얀 턱수염을 쓰다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대로군. 그는 즐거운 듯 중얼거렸다. 어쩌면 바로 그때 햇빛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놀란 시선들 아래 시론은 홀로 서 있었다. 자그마한 몸집이었지만 비범한 굳건함이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외쳤다. 마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장 알피어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교활하면서도 흥분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감출 수 없는 명확한 생각이 울려 퍼졌다. 뛰어난 아이로군. 시론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흔들림 없는 결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알페아스 교장의 모든 생각은 시로네에게 쏠려 있었고 그는 그 학생이 스스로 연구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교장의 시선은 마치 공간을 꿰뚫는 듯 소년의 형상에 멈췄다.
푸른 하늘 아래 몇몇 나뭇잎이 시로네의 흐트러진 금발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푸른 눈은 흔들림 없는 확고함을 비추고 있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알페아스는 잠시 의심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곧 적나라한 진실이 떠올라 그의 다른 생각들을 압도했다. 불행히도 그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어조로 속삭였다. 저 아이는 그저 평민일 뿐이다. 알페아스의 나이든 얼굴에 은밀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의 눈빛에는 헤아리기 힘든 깊이가 비쳤다. 그는 맞은편 사람에게 몸을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 낫겠소. 슈아민, 정령의 영역으로 들어가시오. 중앙에 서 있는 깔끔하게 따은 보라색 머리의 소녀 슈아미는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교장 선생님께 대답했다. 네, 교장 선생님.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시로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령의 영역이라고요? 그는 파란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해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마치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듯했다. 즉시 신비로운 푸른 기운이 슈아민을 감쌌다. 그녀 주변의 세상이 변하는 듯했고 그녀의 두 눈은 순수한 마법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고 마치 다른 차원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령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알페아스 교장은 인자하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길고 하얀 수염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주아, 그가 격려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동전을 몇 개 가지고 있을지 맞춰볼 수 있겠니? 슈아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6개입니다. 정확하다. 알페아스가 확인했다. 그의 확언을 시로는 경악하여 눈을 크게 떴다. 교장이 내민 손바닥에는 작고 반짝이는 돌멩이들이 가득했는데 시로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시로는 속으로 생각했고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다. 시론의 당황한 표정을 본 알페아스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마법사가 집중하면 정신이 예리해져 주변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탁월한 마법사는 멀리서도 나무의 잎사귀수를 셀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손을 살짝 움직여 돌 몇 개를 은물히 치웠다. 이것이 바로 극도로 예민한 정신, 즉 영혼의 영역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슈아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극도의 집중으로 관자놀이에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알피어스 교장 선생님의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형언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마법의 최고 경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깊고 현명한 눈빛으로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영역에 들어선 마법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외부 세계를 인지하게 되고 결국 현실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시론의 모습이 떠올랐다. 노련한 교장 선생님은 마치 학생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설명했다. 그 아이가 동전 개수를 세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 설명은 시론의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쳤다. 어쩌면 나도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학생들의 표정을 본 알피어스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깨트렸다. 그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연습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느껴야 합니다. 고요한 학생들 사이로 알피어스 밀치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엄숙하고 의미심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지워야만 할 것이다. 그는 덧붙여 설명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네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네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겠느냐? 한순간 시론에는 멈춰섰고 그의 푸른 눈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빛나는 듯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가 외치자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번뜩였다. 만약 제가 저 자신을 느낄 수 없다면 저 자신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피어스의 입가에 즐거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낮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흐흐, 저 아이는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하는군. 그리고는 기대감에 반짝이는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지막 도전을 던졌다. 해볼 테냐? 바로 여기서. 알피아스 교장은 스스로에게 냉혹한 진실을 되뇌었다.
결국 아이가 정령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코 마법을 배울 수 없을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로는 눈을 감은 채 고요한 공간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몇몇 푸른 잎사귀들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니 미풍에 휩쓸려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그의 형상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외부 세계는 희미해지며 정신 속 깊은 공간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무한한 어둠 속에서 시론 자신의 희미한 형상이 푸른빛으로 나타났고 퍼져나가는 에너지원 위에 확고하게 서 있었다. 그는 내면 탐험의 여정을 시작하며 혼잣말을 했다. 자신을 느껴라. 하지만 자신이란 무엇이지? 뇌인가? 아니, 그건 단지 기관일 뿐이야. 그가 존재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은 다른, 더 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것은 그가 인지하는 모든 감각과 현실 그 자체였다. 무한한 정신의 공간 속에서 시로네의 의식은 찬란한 빛의 구체들과 반짝이는 궤도들 사이를 떠다녔다. 이 내면 우주의 중심에는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상징하는 빛나는 뇌가 있었다. 그는 뇌의 개념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깨달았다. 그의 마음에 한 줄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속으로 이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푸른빛 천들로 이루어진 섬세한 손이 천천히 뻗어나와 주위를 둘러싼 에너지 아치 중 하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시로네는 자신의 자아를 정화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빛의 손은 그 아치를 단단히 붙잡았고 단호한 생각의 흐름이 쏟아져 나왔다. 천천히 조금씩 나라고 느끼는 것들을 지워나가라. 자아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 사라지자 빛의 손은 눈부신 광원으로 폭발했고 시로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에너지가 정점에 달했을 때 내 존재가 더 민감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리한 정신만이 남게 될 뿐이다 라고 통찰했다. 공간은 짙은 어둠에 잠겨 숨 막힐 듯 고요하다가 갑자기 귀청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에 산산이 찢겨나갔다. 빛나는 후광의 중심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응축되어 순수한 마법으로만 이루어진 단단하고 날카로운 윤곽의 주먹을 형성했다. 고목 아래 고요한 공간 속 학생들 사이에선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은 거친 나무 몸통에 기대어 앉아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평화로운 침묵이 잔잔한 속삭임으로 깨지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고 그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떠했느냐? 너희는 무엇을 느꼈느냐? 늙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의 눈에는 미래의 마법사들로부터 답을 기다리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시로네는 올려다보았다.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띄인 푸른 눈과 함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윙윙거리는 곤충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등 주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동시에 그의 귀로 쏟아져 들어왔다. 소리, 시로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세부사항을 명확히 느끼며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멀리 떨어진 푸른 잔디밭에서 알피어스 교장과 다른 수련생들은 고목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시로네의 말을 듣고 몇몇 수련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연히 들리겠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못 듣겠어.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알피어스 교장은 태연하게 가볍게 대답했다. 그래. 그의 눈빛에는 은밀한 실망감이 스쳤다. 결국 아이는 해내지 못했군.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다. 정령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차원에 속한다. 그것은 공감각이라 불린다. 네가 소리를 맡고 빛을 맛보며 피부로 풍경의 형태를 느끼는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현실이 돌아왔다. 알페아스의 따뜻한 손이 시로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격려했다. 아주 잘했어. 그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련하면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어 숲의 고요를 깨뜨렸다. 자, 오늘 특별 수업은 여기서 마친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자. 그러자마자 그를 에워싸고 있던 학생들이 흥분하여 환호했다. 슈아미는 밝게 대답했다. 네, 교장 선생님. 일행은 저 멀리 웅장한 아카데미로 향하는 교장 선생님의 뒤를 즐겁게 따랐지만 시로네만이 푸른 잔디밭 위에 홀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작고 왜소한 등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는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았고 그의 푸른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시로네의 이미지는 자신을 둘러싼 귀족 아이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알페아스는 은빛 수염을 쓸어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저 아이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다면 이 아이들처럼 비슷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하긴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원래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후 시로네는 높이 솟은 벽돌담을 민첩하게 뛰어넘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그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고 똑바로 서려는 절박한 노력 속에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렸다.
차가운 땀이 쏟아져 그의 옅은 금발머리를 흠뻑 적셨고 벽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시로네는 처음에는 떨리고 끊기던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이내 극심한 안도감으로 터져나왔다. 정말로 해냈어.